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5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요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해지고, 그죠? 낮에는 좀 덥고, 이래서 가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잠을 좀 제대로 자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자도 피곤한 것 같아요. 살찌려 그러는 거지. 그죠? 천고마비의 시절이 왔는데, 그죠? 네. 하늘은 높으나, 음. 그죠? 뭐 사람 말은 살쪄서 좋은데 사람은 살찌면 별로 안 좋지, 그죠? 지식의 살을 좀 찌우고 이래야 될 텐데, 그죠? 예. 어쨌든 오늘 주제가 바로 주제로 들어가시죠. 그죠? 예. 오늘 주제가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라는 거죠.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두 분은 살면서 세상이 불공정하구나 또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세요? 거의 뭐 우리 같은 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느끼지 않나요? 그죠? 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건희가 아니야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막 불공정하다 내지는 불공평하다라는 느낀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권력이 좀 있거나 돈이 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큰 죄를 지었을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에 뭐 집행유예나 별거 아닌 이런 형을 받거나 이런 게 많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실제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은 뭐 6개월을 실제 살기도 하고 유전무죄. 네,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보게 될 때 세상이 그래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불공정하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별로. 오. 왜냐하면 공정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서 애초에. 애초에 공정할 것이란 기대가 별로 없어서.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뭐 살다 보면 네. 억울한 심정을 느낄 때가 꽤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거에서도 억울하다. 그렇죠. 또 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고가가 별로 아닌 것 같고. 네. 뭐 예전에 뭐 그런 적은 있었죠. 예를 들어 뭐 다 똑같은 친구지만 뭐 내가 더 공부 잘했는데 뭐 걔가 더 좋은 회사를 갔거나 오늘 돈을 잘 벌거나 더 여유롭게 살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그렇다고? 지금은 네. 그죠? 뭐 인간 대 인간,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삶이 좀 공평하지 않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특정한 사태 때 사건에 당사자로서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꽤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조직 생활할 때 정말 연말에 인사평가 할 때마다 이 진짜 불공정하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그렇죠. 들어, 실제로는 내가 더 성과도 많이 내고 일도 많이 했는데 똑같이 연공 서열로 뭐 이렇게 그렇죠. 얘번에 승진해야 되니까 그렇지. 얘한테 뭐 에세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연스럽게 막 예전에는 막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안 그렇지 않나요? 요새도 그런가요? 요새 모르겠네. 요새 근데 못지않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걸 열심히 설계한다 한들 또 사람이 거기에 결부가 되어지면 항상 오류는 끼게 돼 마련이고. 그죠. 그런 걸 어쨌든 두 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특정 사태에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아니면 나는 못 참아 뭐 이러면서 좀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혹시 히든 피규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못 봤어요. 뭐 나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1960년대에 그 미소 우주 전쟁 벌일 때 예. 나사에 흑인 여성들 중에 한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스토리예요. 예, 갖은 이렇게 화장실도 흑인 못 쓰게 화장실 하고, 그렇죠? 못 쓰게 인종차별. 하고 막 각종 인종차별에 나사 하면 최고의 엘리트에 막 억압되어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3명이 그걸 인내하고 하나씩 실력으로 자격 검증해내면서 돌파하는 뭐 이런 스토리거든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영화 있었다는 건 알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저는 그런 영화가 되게 좋아. 예. 이게 제 마음 속에 이런 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억울해 내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불공평한 게 또 현실이기도 해.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면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예. 꽤 많이 있고 그렇게 또 살아오기도 하고. 근데 야 이건 정말 그냥 두고 보면 안 되겠구나. 참을 라고, 수가 없어. 저항하고 투쟁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많이 사실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못하더라도 그런 영화의 그런 스토리를 보면 제가 감동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작두님은 원래 그렇게 투쟁하는 쪽은 아니신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나 잘 못하는데 영화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이시고. 그죠? 예. 자유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막 제가 뭐 직접적으로 저항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르주아지로 태어난 거 아니야 애초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공정함 이런 것들은 뭐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막 직접적으로 뭘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우리 사회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이슈 때문에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또 뭐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적으로도 불공정하다 또는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대략 2가지가 있죠.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여기에 저항이나 투쟁을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불공정하다 또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요즘에 특히 더 이런 공평, 공정, 정의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욕구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렇죠? 필요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가요?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모토 중에 하나가 평등이었죠. 그죠? 평등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불공정, 불공평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주 느끼는 게 올림픽 경기를 해. 근데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패하게 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온 나라가 이럴 때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한 시간 정도 흥분하지요. 그죠. 그 예전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못 딴 것도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력이 원래 부족해서 졌다 이러면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 때문에 시합을 망쳤다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큰아이가 운동 태권도 선수였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 애 시합 때 안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렇죠. 그 사실 그죠? 뭐 딱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공정을 경험하는 경우는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는 영역을 얘기를 해보면 서점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책이 별로 안 팔리고 그냥 그저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또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그죠? 이처럼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불공정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성이 사귀던 애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남성은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애원을 했는데 그럼에도 여성은 그 남성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성은 도대체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그녀가 나를 버리고 떠났을까 하는 생각에 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새로운 애인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애인이 뭐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키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남성의 기분은 어떨까요? 무슨 그거 전에 네. 자유인님은 네. 여성한테 까였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봐요? 아니요, 전 까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이게 제가 주제가 두 분한테는 그죠? 공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정말로 원하고 나는 애원을 하는데 나를 버리고 가면 확인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사회를 많이 보시려고 질문의 여지에 답을 좀 해보면 만약에 그 남성의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구리지요. 그죠?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가 딱 보니 박보검이나 송중기쯤 된다 이러면 뭐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여성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보다 뭐 못난 녀석이라면 그녀가 왜 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사건 때문에도 좀 기분이 나쁘지만 왜 자기를 버리고 그 다른 남자를 선택했는지 그 결정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녀는 왜 옛 애인을 버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녀석에게 마음이 끌린 걸까요? 사람은 마음이 또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굉장히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네. 은밀한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은 네, 그죠? 네, 또 다른 매력이 있을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애인을 뺏긴 쪽에서는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이처럼 살면서 공평하지 않다거나 올바르지 못한 처분을 당하면 우리는 되게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감정이 좀 더 많이 앞서죠. 그죠? 자기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녀석에게 애인을 빼앗겨버린 남성처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일은 언제나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뭐 공정하지 않은 상황들이 그냥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원칙이다. 네. 이거 좀 맞습니다. 세상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이 태어난 삶의 조건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이미 애초에 삶의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공평함을 기대합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적용되는 룰도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푸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세상살이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공정해야 한다, 뭐 공평해야 된다 이건 이상이고 불공정함은 현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뭐 예전에 빌 게이츠가 어디 가서 했던 얘기라고 잘못 알려진 것 중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냉정한 현실인데 그 현실이 싫은 거지. 그렇죠. 네. 이게 거부감이 사실은 많이 드는 그렇죠. 일이고요. 네. 냉철한 눈으로 보면 현실은 불공정한데 그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지. 그렇죠. 네. 기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울어진 상태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네. 그죠?
제가 앞서 우리도 좀 우리 다 경험하고 제가 했던 얘기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불공정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매년 실시되는 인사평가는 불공정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들 뭐 원칙과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과에 수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인사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불만을 갖더라고요. 그죠?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내려진 나쁜 평가가 자기의 뭐 능력이나 기여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상사의 불공정함 때문이다 이러면서 억울해하죠. 그럼 그런 평가를 내린 상사는 정말로 불공정하게 판단을 한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예. 근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예. 인간인 한 가질 수밖에 없는 오류. 그죠?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상사도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했는데 나쁜 평가를 받은 부하 직원이 불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그 만약 역할을 바꿔서 그 부하 직원한테 네가 평가를 내려봐라 이러면서 그 사람이 평가를 내리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도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이런 평가 행위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평가를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낫죠, 그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평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평가를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도 삶에서 불공정함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불공정함은 불가피하다. 삶의 가치에 관한 모든 판단은 비논리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모든 평가는 성급하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니체는 삶에서 불공정함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삶에 대한 모든 가치 판단이 비논리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 사람들 중에는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작두님 좋아하시잖아, 되게, 그죠? 여기서 얘기를 예하면 곤란하지요. 안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이걸 두고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반려동물인 개를 먹을 수 있냐 하면서 개고기 먹는 사람을 좀 혐오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개고기 먹는 사람을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가치 판단은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그쵸? 우리도 또 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거부감을 그쵸?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들 관점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프랑스인들도 개고기 먹는 건 혐오하지만 정작 지들은 살찐 거위간 요리 푸아그라라고 하죠, 그죠? 그걸 아무 끓이낌 없이 먹거든요. 사실 푸아그라는 거위한테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만들어낸 음식이에요. 나쁜 짓을 할수록 맛이 좋아진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해서 그들 판단도 결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자 노력은 하지만 현실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니체 주장처럼 불공정함은 불가피한 게 맞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 앞에 사례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녀석한테 애인을 뺏긴 남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찾아가서 당신의 지금 판단이 불공정한 평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러면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찌질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참 공감이 잘 안 돼. 그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간혹 드라마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이러는 건 이 남자가 그 억울함 심정은 기도로 풀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내가 보니까 뭐 그놈 별거 아니던데
진짜 힘들게 인생 살아봐라. 아, 이렇게 그런 기도하겠지요. 그죠? 기도. 기도. 저주죠, 그게 기도가. 저주. 그래, 어쨌든 불공정한 평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매달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어떤 게 좋은 방법이냐? 불행히도 그 남성한테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정성 여부가 결과를 바꿔주지는 않거든요. 불공정해도 그건 그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남성 입장에서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억울해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니체 주장처럼 불공정함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죠. 떠나간 그녀한테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따져봤자 결과가 바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찌질해 보이고 뭐 쿨하지 못한 남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건 뭐 모양만 빠지는 일이고. 모냥 빠지는 네, 일이죠. 모양 모냥 빠지는 일. 그죠? 그리고 이게 뭐 이 여성한테 공정성의 기준을 좀 잘 대서 판단해라라고 할 사안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쨌든 제가 사례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네. 이 그 상황에서는 불공정함이 있더라도 그건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매달리기보다 뭐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돌아섰는가 이런 걸 좀 냉철하게 파악해 본 다음에 그녀의 마음을 새로 얻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법 이런 걸 좀 찾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말하자면 억울은 하겠지만 불공정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나쁜 평가를 준 상사한테 상사가 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공정함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그거 역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제 주 논지가 왠지 어쩔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왠지 아쉽나요? 네. 일단 받아들이라까지는 맞고요. 그죠? 네. 그 상사가 나쁜 평가를 주었다고 해서 마냥 억울해하고 체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사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인식을 좀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상사가 나를 좀 안 좋게 보는 또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이고 뭐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죠. 결국 불공정함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삶의 한계가 아니라 조건이다라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함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고 삶의 한계로 인식할 게 아니라 그 불공정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전제 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나만 불공정함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공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공정함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해서 일단 불공정함을 불가피하다 이걸 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체념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하거나 이런 심정도 있는데 반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왜 하필 나한테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생각은 안 한다 예.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한 것만 더 그렇죠. 깊이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예. 매달리게 되고 이러는 건데 이야기가 불공정한 것에 대한 걸 일단 현실은 그러니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전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어찌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 투쟁을 할 건지 아니면 뭘 어찌할 예. 건지라고 하는 이런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한번 언젠가 그렇죠, 한번 또 그렇죠. 해봤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긴 하네요. 예.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런데 세상 불공정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난 좋은 일인데 뭐. 근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세상 진짜 불공정하구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제일 나쁜 건 이런 거죠. 에이, 세상이 이왕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니까 나 축구 안 해.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그라운드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구나라는 현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럼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나는 어떤 플레이를 펼쳐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그죠?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그죠?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공평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사람이 뭔가의 액션을 하나를 취했다고 금방 바뀌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더라고. 예, 그렇죠. 오랜 세월, 투쟁, 인식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결쳐야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어지는. 아니요, 그것도 맞는데 니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니체의 주장은 우리가 자꾸 투쟁하고 뭘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언젠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쟁을 하고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이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예.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그렇죠. 거고 예. 그게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공평해지진 않아. 근데 그걸 계속 좀 줄여나가는 노력과 투쟁의 역사는 계속 진행돼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니체는 이 얘기를 할 때 사회가 어떻고 사회를 바꾸자 이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의 권력 의지를 갖고 자기 삶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부딪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갑자기 우리끼리 얘기 많이 두 분이서 했었죠.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막상 저는 아까 별로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꼭 회사에서도 인사평가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을 많이 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걸 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반대편으로는 왜 나한테는 중요한 일 안 주고 네, 쟤한테 그렇죠. 중요한 일 줘요?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불공정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말들은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불공정하니 이렇게 탓하고 불만하는데 이렇게 머물지 말고 네. 거기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좋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든 뭐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든 개선에 좀 더 관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흔히 공정성 얘기하면 뭐 분배의 공정성, 뭐 절차의 공정성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하는데 조직에 혹시 인사 고과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 입장이라면 분배의 공정성에 본인의 권한이 미치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절차의 공정성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연님. 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당한 조건을 전복시킬 힘을 키우자. 네,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화끈한데. 항상 그랬죠. 이 한 줄 평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예. 아니 아까 얘기하는 건 별로 뭐 나 사례가 그런 경험 별로 없어요. 뭐 이러더니 그쵸? 막판에는 세게 나오네. 좋습니다. 딱 듣고 정리해가지고 네. 한 방 쳤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불공정하다라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참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니체 주장처럼 불공정함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공정함을 핑계로 억울해하거나 체념해서는 곤란합니다. 그 불공정함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함을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불공정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노력, 찾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